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정보다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대구 인터블고 호텔 즐거운 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화면상으로 보면 이제 기자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인터블고 호텔 근처에 있는 한 찻집에서 1차 기자회견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찻집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리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송 사고가 날 우려도 크고 해서 대구 인터블고 호텔로 급하게 1시간 전쯤에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현재 오후 2시 12분 30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시작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SBS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1차 기자회견 할 때부터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 2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둔 상태죠.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윤미향 당선인이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그 할머니를 찾아뵙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머니 입장이 어떻게 변한 것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심사고요.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이용수 할머니께서. 첫 번째가 소위 자금의 유용 의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의 그 정의연의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의 방향이라든지 이게 좀 전환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증오만 너무 가르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옳은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어떤 그 본인의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수요 집회에 나는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이 수요 집회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1차 기자회견 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윤태곤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1차 기자회견 이후에 할머니께서 인터뷰도 간간히 했고, 예. 또 윤미향 당선인을 그 조우라고 해야 되나요? 만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할머니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는 1차 때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 다만 이건 뭐 제 개인적 예측입니다는 예. 할머니가 뭐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디다가 잘못 쓰고 그런 식의 세세한 식까지 말씀하실 것 같진 않고요. 큰 틀의 문제, 그리고 운동 방향의 문제, 그리고 좀 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흘러나온 걸로서는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심판을 받든지 거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윤미향 당선인을 지난번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것인지 뭐 그 정도의 관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1차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고, 윤미향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언젠가부터는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기자회견이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직 수행, 이제 임기 시작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다시 한번 그 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과 최근 2년간 나눴던 얘기 중에 일부를 좀 녹취를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가 좀 털로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윤미향 당선인의 어떠한 뭐 목소리나 녹취가 나간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윤미향 당선인은 어쨌든 대응 기자회견 혹은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인 그러한 해명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퇴 압박은 상당히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응 기자회견,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윤미향 당선인을 대신해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민성기 위원,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이 밝힌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아마 윤미향 당선인이 그러니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 오늘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나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좀 보면서,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 추가 폭로는 혹시 없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존에 여태까지 흘러온 걸 보면 지난 19일, 그러니까 그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로 내려가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난 이후에 일본은 용서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일부 나오다가 그 할머니가 완전히 그 언론 보도를 뒤엎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한 게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기자회견에 내가 오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머니의 입장이 그렇게 그 완화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더 강경해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미향 당선인이 섣불리 기자회견을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0년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함께 운동을 해왔는데,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인이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용서를 한 적이 없다,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 우리 국민과 시청자들은 전혀 몰랐던 무슨 일이 정의기억연대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한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머니도 말씀을 하셨고 그 위에 방증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뭐 그 돈 문제는 검찰이 따질 문제고, 할머니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의 방향성의 문제, 그리고 이른바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의 이제 시각 차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반적인 이제 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방향, 그쪽에서 생각하는 좀 당위적인 방향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니까 오늘도 아마 할머니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윤미향 당선인 쪽에서는 그런 거겠죠. 운동 방향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해석과 그리고 뭐 비판과 지지의 영역이지 법적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미향 당선인 개인으로서는 오히려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돈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아침 각 정당의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사이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현장 그림도 이 화면의 한 부분에 계속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회견 어느 때라도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바로 현장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현장 그림도 계속해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이영석 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번 회의 때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전언했던 이영석 민주당 최고위원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2012년 사이토안이 자초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정대협 때문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제 침략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하기는커녕 위안부에 대한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주장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30년 가까이 일본의 반인도적인 범죄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정대협을 사익추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게 이게 타당하고 옳은 일인지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한때 국정의 한복판에서 외교 안보를 책임진 인사가 이런 언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이, 외교안보 수석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정대협 때문에 2012년 이 사이토안이 좌초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자기 편에 너무나도 철저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난해 조국 사태와 지금의 윤미향 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일갈하시지 않았을까요? 최근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모습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면 이제 조국에서 벗어나고 윤미향 씨 문제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오늘 발언을 고리로 해서 민주당의 전 당직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안철수 대표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치하지 말고 백신이나 계속 개발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는데 그만큼 안철수 대표의 오늘 비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갔을 걸로 생각합니까? 아픈 지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윤미향 씨 사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경멸했던 반칙과 특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자금을 모금함에 있어서 그 모금이 잘못된 모금 형태를 띄었고 또한 그 자금을 씀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 지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본인은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토록 원했던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본인이 배지 달고 국회의원다는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특권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저러한 말은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 쪽 인사들 같은 경우엔 아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 윤태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그간에 좀 국민의당이 존재감이 없었고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들을 안 한 상황에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같으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추모 기일이기도 하고 뭐 다목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야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 전 대통령하고 직접적 뭐 은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른 정당들 반응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새롭게 정의당의 원내대표가 된 배진교 당선인, 다른 정당의 비례당선인을 우리가 데스노트에 올릴 일은 아니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주영일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고정 패널로 활약하게 될 박지원 민생당 의원 이제 금기 원래 다 끝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감정과 민주당은 동떨어져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TF 윤미향 당선인의 논란과 관련한 TF를 오늘 뭐 임명장도 수여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던데요. 네, 오후에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3시 반쯤에 국회에서 이제 TF의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합니다. TF의 팀장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던 곽상도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TF 가동을 계기로 통합당의 공세도 더욱 한 단계 더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하나 안타까운 게 지금 이야기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 통합당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을 하면은 또 이제 친이 프레임에 엮여가지고 역공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영리한 자세기도 한데, 근데 할머니께서 진짜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은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부분인 건데 이건 사실
좀 뜨거운 감자라서 다들 건드리지를 못한다, 언급을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건 뭐 정의연과 30년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운데 이거는 여권에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회계 문제는 검찰에 맡기고 이 운동의 방향성의 문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장설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미래통합당에서 TF를 만드는 것은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되지만 제도 개선에도 TF가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제도 생각이 들어요. 개선에서 제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회계감사법 같은 경우를 개정을 해서 예. 주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그러한 법안을 먼저 발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계 관련해서는 기부금을 시민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할 땐 독일의 사례처럼 대략 10가지 기본 사항을 충분히 충족을 했을 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단순히 이전에 있었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민주당의 잘못을 저렇게 공격하는 수준보다는 좀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 이용수 할머님의 1차 기자회견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 정의기억 연대, 후원금, 기부금, 회계 처리 제대로 해왔는지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깨끗하게 분명하게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고 회계 처리도 대충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 어떤 게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건가요? 일단은 그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부금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공적 자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산하는 곳에 따라서는 액수가 많이 다르지만 많게 추산하는 곳에서는 한 시민단체는 거의 37억에 가깝다 이런 자료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고의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이 회계 처리 문제 아마도 이 논란을 제기한 측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로 들어온 후원금, 기부금, 모금된 돈을 과연 공적인 목적에만 맞게 사용했느냐, 혹시 사적인데 유용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근거까지 제시하는 기사는 아직 나오지는 못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에서 처음에 10억을 기부했는데 그때 사업비로 8억 5천만 원을 처음 쓰고 1억 5천만 원 반납하고 근데 이게 쭉 진행하다가 집을 4억 2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4억 2천만 원을 도로 이제 반납했다. 그럼 이 4억 3천만 원을 이 정의기억연대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판단에 착오하고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돈이 깎였지 딴 데 쓴 건 없다고. 근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게 별로 필요도 없는 사업에다가 집을 비싸게 산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뭐 판단에 착오하고 일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고의성. 그러니까 다른 회계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는 이제 뭐 오류와 실수였다고 하는데 그럼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약간 현행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크게 봐서 이 사업에서 이제 이 A라는 명목에서 받은 거 B라는 명목으로 썼다면은 뭐 정상 탐작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일이 커지는 거겠죠. 예, 이용수 할머니의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사람들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갖는 대목 중에 하나가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국회의원 자격 없다, 여기를 해결하지도 않고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가 상당히 강하게 그동안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국회의원 닷새 뒤면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윤미향 당선인은 당선인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진작 하셨었고요. 처음에는 속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용당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양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윤미향 당선인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윤미향 당선인이 과연 정의연을 위한 그러한 사람이었냐, 아니면은
정의연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께서는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정말 아픈 역사인데 결국에는 일본에 합당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 요구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뺏지라는 권력을 탐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머니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지난주 중반쯤부터인가요?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이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도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소명을 할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이렇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 이후부터 윤미향 당선인이 아마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윤미향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아까 민성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언론과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다. 뭔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하려는 게 아닌가. 하나하나 개별적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그 과거에 우리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뭐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문회 때 대답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준비한다고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그것도 미리 좀 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며칠 날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는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드리고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제는 뭐 아마 할머니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기자회견이 있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바로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내일쯤은 할 수도 있죠. 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정도는 오늘 나오겠죠. 예. 윤미향 당선인의 임기 시작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검찰 수사도 받고 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적인 내용도 국회의원으로서 해나간다고 한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형국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소환하기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다음에 체포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5월 29일 전에 윤미향 당선인을 검찰에서 불러서 한번 조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저희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20일부터 5월 20일부터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언론에서 사라졌어요. 해명도 안 하고. 하지만 최근 5년치의 계좌를 자신이 증빙 자료로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에서는 언론과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총 17차례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명을 갖고 계속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해명을 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차 기자회견 때 이용수 할머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전에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만 2시 3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를 급하게 근처 찻집에서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서 인터블고 호텔, 보다 공간이 큰 곳으로 옮기면서 기자회견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혹시 연락이 된다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들려오질 않고 있네요. 막연하게 이용수 할머니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마쳐진 상태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들어온다면 기자회견은 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1차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말이죠.
윤미향 당선인이 그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기자회견에는 배우가 있다. 내가 국회의원 당선인이 되고 본인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배우다. 윤미향 당선인이 또 이런 주장도 했었죠. 뭐 그런 주장도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주장을 다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지요.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고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전서부터 이와 유사한 얘기를 미국에 오실 때마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그 할머니를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초반에는 이게 소위 역사 왜곡 세력의 반격이다 뭐 이런 주장도 폈지만은 그런 주장 더 이상 이제 그 여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파란 얘기냐 이런 역공에 휘말리면서 여당도 굉장히 곤란해졌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거의 지금 잦아들었고요. 이제 여권의 오늘 2차 기자회견에 그 최용상 대표는 안 나오죠. 아마 안 나온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자들한테는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 2차 기자회견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현장에서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막 이용수 할머니가 현장에 도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곧 기자회견장에 이용수 할머니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뒤부터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후 2시 37분 57초 58초 1분쯤 전에 현장 기자로부터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 도착을 막 했다. 곧 기자회견 자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38분 15초 16초. 자, 이제 기자들의 카메라 프레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현장에 도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2명의 사진 기자의 모습, 또 이쪽 기자석에서 서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기자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용수 할머니를 돕고 있는 두 분의 부축을 받으면서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공적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면 조심하는데 이용수 할머니도 마스크 쓰고 도착을 하셨고요. 마스크를 벗고 준비되어 있던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올해 연세가 92살입니다. 상당히 고령이신데 최근에 본인의 기자회견이 많은 논란이 되고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 당선인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용수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를 돕고 있는 분의 이야기로는 건강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모여있는 기자들 한번 보고요. 큰 숨 한번 쉬시고 이제 잠시 뒤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 귀에 걸려있던 마스크를 이용수 할머니를 돕고 있는 분이 빼주고 있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마스크를 정리해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부터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이용수 할머니 본인도 1차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에 여당 당선인의 회계 처리,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제부터 현장 기자회견 직접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유동국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할머니가 지금 막 도착하셔가지고 조금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더 시간 주시고 할머니 준비되신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에 먼저 선모의 선모의 기자회견할 때 이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르기는 좀 힘듭니다. 해서 여러분 이것을 전부 카메라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 이거는 파일로 저희가 돌리면 되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따 이제 돌려드리면 되고 돌리지가고 제가 두 번째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선물 기자회견 할 때 했고 한데 너무도 보니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 하는 것은 정신대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장 갔다 온 할머니하고 위안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공장 갔다 온 할머니는 공장에서 일하고 했지만은 위안부 할머니는 간 데가 다 다릅니다. 잠깐 제가 갔는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16살, 만으로 하면 14살입니다. 저는 양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때에 성을 갈지 않으면 배급을 안 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을 갈아서 야수하라라고 갈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그때는 일본 학교입니다. 제가 3, 4학년까지 다녔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다카나를 알았습니다. 끌려가서도 대만 신주 가미가제 부대, 특공대 부대로 끌려가서도 그 장교가 가다카나로 이래 써줘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 군인이 하는 이 얘기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히가이샤가 뭔지 적어주는 걸 적겠습니다. 이 군인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도시코, 야수하라 도시코라고 지어주면서 나도 도시코 같은 피해자라는 걸, 히가이샤라는 걸 적어줬기 때문에 히가이샤가 뭔고 몰랐습니다. 그 후에 겪으면서 제가 생각할 때 끌려가서 당했는 거는 말로는 못합니다. 제가 쭉 30년 동안 해오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하고 또 바른 말하고 이러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하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간사한테 했습니다. 25일 날 했는데 29일 날 모임이 있다고 오락해서 갔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을 하고 돈을 1,000엔인가 얼마인가 줬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모금하는데 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데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려가지고 그 농구 선수가 돈을 이렇게 들고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 돈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왜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그런가 보다 했는데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말이지 막 농구를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 농구 끝나고 하면 돈을 그다는 걸 그걸 받아가 나왔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늦게 했는데 배가 고픈데 좀 맛있는 거 사두고 하니까 돈 없습니다. 돈을 그다가 그래도 그것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가도 또 교회 가도 또 돈을 주면 그걸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신대 대책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빵으로 말하자면 공자 갔다 왔는 할머니들은 밀가루로가 반죽해가지고 만두를 이렇게 삐져놓고 속은 맛있고
기하고 한 걸 여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속은 위안부입니다. 그런 그걸 해도 쭉 30년을 해가 와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께도 몰랐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은 왜, 뭐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위안부 생명을 걸어놓고 끌려가는 이 위안부를 왜 저거가 정신대 할머니랑 합해가지고 쭉 이용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하니 이럴 수가 있나.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뭔 줄 알아야 사죄하고 배상하죠. 직접 섞어가지고 이거는 사죄도 하지 말고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이래서 저 어제 저녁에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정신대 대책 협의해마 정신대 문제만 하지 저거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푹푹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하는 걸 생각하니 그래 내일 기자회견에는 이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저희가 사죄 배상 요구하는 거를 막는 거 한 가지 막았잖아요. 예? 위안부하고 정신대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위안부는 생명을 걸어놓고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데 이런 그거를 30년을 이용해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할 때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일본이 그 사람들 봐옵니까? 못하는데 정신대 대책 협의회가 위안부 문제를 하는데 거기가 해당치도 않았는데 못하러 그 사람들이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까? 안 한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사진 한 장만 모르고로 해도 이걸 법에 걸고 했는데 이것은 할머니들로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팔았습니다. 내가 왜 팔려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육형이에 딸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노마 터질까? 불만 날라갈까? 아들 육형제대도
그 벌쌀 많이 하는데 쌀 하나 굽려가지고 엄마가 처면을 감싸가지고 수야 이리 온나 해가지고 부엌에 정제에 가서 먹이고 했습니다. 이런 남의 집에 귀한 딸 고명딸을 밤에 그것도 끌고 가서 대만 신죽 카미가제 부대를 가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끌고 가서 전기 고문과 가진 칼 가지고 몸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죽여놨습니다. 이런데 그 군인이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라고 이래 담요를 이래 드는데 보니까 군인이 하나 앉았는데 그거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이래 오는데 와서는 그냥 머리를 끌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광안에 자물쇠가 이렇게 큰 게 달렸었습니다. 그걸 탁 때리면은 문을 확 열리면은 확 밀었습니다. 보점에서 또 이렇게 가지고 발로 그거는 돌띠보다 더 엷은 군화발이었습니다. 허리를 발길로 차가지고 엎어졌는데 너무너무 배에 찢어져도록 아프고 죽도록 아파가지고 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살리도록 했습니다. 이런데 또 머리를까지 뜯고 앉혀가지고 두 팔을 한쪽 팔 이래 놓고 한 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다 놓고 여기 하나 감고 여기 하나 감고 지금 머리에 귀에 소리 납니다. 그때 제가 엄마라고 크게 불렀는 여기 귀에서 나는지 머리에서 나는지 이것을 어린 나이에서 보통 지금까지 지금도 납니다. 이래도 이걸 왜 그런지 누구한테라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시대 대책협의회라면 이걸 밝혀줘야 안 됩니까? 할머니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해가지고 밝혀줬는데 한 번도 할머니를 앉혀가지고 정은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가 노는데 밥 먹는데도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하면 그걸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93년도부터 서구동에 집이 있었습니다. 책을 놓고 그 책을 6,500원에 파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챙기는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하다 하고 댕기면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원도 하고 또 정신대 대책협의회 박물관을 짓는 때 서대문 행무소서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박경림 씨하고 저기 큰 조카 내후관하고 저하고 가서 15만을 받고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러면 그 박물관에 든지 대표가 돼가 있습니다. 대표로 소리 하지 마라. 창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소리는 안 해도 대표 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끝까지 3월 30일 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미양씨,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한 분 오느라고.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자회견을 할란다.
했는데 아주 큰 소리로 당당하게 기자회견 허락해서 제가 5월 7일 날 기자회견 했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제가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이래서 제가 했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여기 와가 있을 겁니다. 소위 그 국회의원으로 나올 적에 전심전력을 다 하면서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가보고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돌아가지고 막 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뭘 가지고 와야, 무엇이면 가지고 와야 용서를 하지요. 예? 하든가 안 하든가 그하는데 뭐를 용서? 보니까 엄청나던거나 그것은 검찰에서 할 것이고 내가 며칠 후에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소위 교수락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 뻔뻔실이 거기에 차에 내려가지고 휠체어 탈락하니까 무엇이 어떻고 도대체 뻔뻔실 이렇게 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윤미향을 억울해 했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윤미향한테 며칠 후에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하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서 무슨 원수 줬는 것도 아니고 30년을 지내왔습니다. 했는데 한번 안아달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저도 인간입니다. 사람 느리 사람입니다. 30년을 같이 있으니까 원수도 아니고 가는데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왈칵 나서 제가 안고 울었는데 이걸 가지고 기사님들, 기자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좀 기사를 내주세요. 그걸 가지고 용서했다. 이런 기사 너무 황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하고 명백히 여러분들도 다 책임을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명백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만둬라 하지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이나 같이 해 나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가가지고 마음대로 팽개쳤습니다. 저만 연락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세계 여러분들이 그 데모에 나오십니다. 그분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자기가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제가 무엇을 용서를 합니까? 이름도 성도 없는 용서?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든지 마든지 하는 거지. 저한테 하든 책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용서를 뭐 때문에 용서를 바랍니까? 예? 그거 아니라도 서로 여러 수십만 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제주는 고비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제주를 30년 동안 제조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그래서 저는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했고 또다시 새롭게 좀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바꾼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 나라입니다. 이러면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그 나라 주인 아닙니까? 하니까 이 학생들이 알아야 그나마 사죄 배상을 뭐 때문에 사죄 배상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아베는 서로만 나오면 불에 살아봅니다. 그래 놓고는 한국이 거짓말한다. 그 학생들한테 물으면 한국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도 몰라서 그렇고 일본 학생들도 그걸 모르고 그 거짓말만 한국이 거짓말만 하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과 한국을 학생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이게 시열이 오래 갈 겁니다. 가도 이 학생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한국이 왜 일본한테 배상하고 사죄하라 하노?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러면 일본어는 왜 하지 않노? 하면 그게 아니라 하고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만 들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시를 가더라도 서로 왕래하며 친해지면 속에 할 말도 있고 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그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 대구에 아주 유명한 최봉태 변호사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에 또 윤미하이를 밀고 있습니다. 윤미하이를 밀고 있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 윤미하이 욕하지 마세요. 김목도이 할머니 존대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돈을 많이 내고 하니까. 그러면 나비기금이라든지 하는 거 김목도이 할머니 이름으로 했다고 김목도이 할머니 돈입니까? 어느 날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이 윤미하이가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600만 원인가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저 내 사람 아니라고 모독을 해요. 이것 또한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모금을 하락했습니까? 제가 간다했습니까? 이런 등등 그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30년 그것만 얘기했는데 줄줄줄 나오는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겠으니까 택도 없는 할머니 아닙니까? 왜 위안부 할머니를 적어가 했습니까? 이러니 부정 아닙니까? 이것도 또한 죄를 받아야 됩니다. 한데 그래도 끝까지 사죄, 무슨 사죄입니까? 저는 김복도의 할머니요. 김복도의 할머니를 저는 왜 김복도의 할머니만 그래놓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그 김복도의 할머니는 한중누리 실명입니다. 적하면 2살 위입니다. 실명이고 한중년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다녔지요. 끌고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내재는 뭐 해관거정 씌워준다고 있을 때 잘하고 예 할머니 있을 때 그래야 해야 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를 이용해 먹고 그래 놓고도 뻔뻔히 그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그도 죄인데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 이렇게 한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밝힙니다. 하지만은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위안부를 이용해가지고 했는 거는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저는 끝까지 제가 나이가 드다가 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한데 우리 학생들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과 학생들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위안부 문제 사죄해라 배상하는 걸 적지놨습니다. 이거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반드시 일본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알리키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이걸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꼭 역사의 주이니까 이분들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억울하고 누명선 우리 위안부 할머니를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은 당해야 되고 내가 늦게 계속 살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지가 미안하고 한데 저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위안부입니다. 위안부가 그 두 갈자가 여자입니다. 이것이 저는 세계의 여성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참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세계의 여성 여러분들, 저희가 위안부지 하지만은 여성이라는 그 두 글자가 너무 미안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도 내가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회를 해가지고 모든 여성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누명도 쓰실 것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위안부는 여자다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해서 제가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계 여성분들한테 이 확실한 위안부가 여러분들의 여자라는 두 글자가 손상을 입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교육을 확실히 두 나라가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이 역사를 아시가지고 이 억울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해야 제가 사죄를 받아야 위안부 누명을 벗습니다. 제가 왜 위안부고 성노예입니까? 그 더러운 성노예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미국에 들으라고 미국 사람을 겁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팔아가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렇게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 안서이렇게 데도 보니까 나왔는데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윤미향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것은 다 검찰청에서 다 밝힐 겁니다. 이 죄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큰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딱한 대로 갑니다. 하기 때문에 꼭 이 죄를 물어서 죄를 살려야 됩니다. 살리다고 제가 마음이 푸는 건 아닙니다. 고쳐야죠. 이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도 벌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한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한데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해서 제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안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꼭 했던 말 그대로 해주세요. 없는 말 추측해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부 저희들로 저를 욕비는 말씀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단단히 하시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고 이것을 다 옳은 말씀으로 기사를 내주셨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장소를 바꿔라 그랬습니다. 바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마지막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가슴 아파할 거고 해서 제가 요점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아시고 저 지금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죽겠습니다. 그 좁은 데서 만약에 가면 이 또 코로나가 퍼졌다 갔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좁은 데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큰데 이래 모셨습니다. 그 삶을 양해하시고 꼭 기사는 있는 그대로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일단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머니 부탁드린 거는 예,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여러분 직접 보셨습니다. 때로는 울먹이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두 분 새롭게 함께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원일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장성철 소장님은 계속 앉아 계십니다. 원일이 위원이 일단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추려주시죠.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추가 폭로라고 할 만한 딱히 팩트는 없습니다. 쭉 들어본 결과는 없고 그 수없이 나오는 이 의혹과 비리는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거듭 강조했던 얘기는 윤미향과 정대협에게 우리는 속았다. 30년 동안 속임을 당했고 이용당했다. 어디다 당했느냐? 모금 활동에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때 사람이 받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이용당해왔다는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목적은 위안부 문제와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제로 정대협과 정의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의 방식을 바꿔서 하겠다.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1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통해서 사리사욕 챙기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차 기자회견 전에 내가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윤미향 당선인이 하실 테면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이죠. 네. 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그 활동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강한 반감을 나타냈던 것이 위안부 피해자와 공장에서 일한 분들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맞습니다. 공장 직용 정신대 할머니 분들과 우리 이용수 할머니 같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차이가 없이 지금 우리를 돈벌이에 이용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우리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우리를 왜 이용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 이 분들이 구별하지 않고 일본에 사죄와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은 부인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에 대한 잘못은 바로 정의협과 윤미향 당선인의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예, 오늘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용수 할머니도 앞으로 상당 부분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검찰이 할 일입니다라는 이야기도 몇 차례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 1차 기자회견도 그렇고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고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 맥락은 거의 동일해요.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연의 활동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의연의 활동 방식, 앞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그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않은 그런 활동 방식은 사실은 수사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어느 것이 100% 옳다, 100% 그르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어쨌든 이 활동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서 누가 맞다, 누가 그러다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 모금과 돈에 관련된 문제 얘기가 좀 있죠. 그건 아마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의 영역이고 그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은 바로 판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모금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물론 구체적인 어떤 것은 들고 계신 못해요. 왜냐하면 장부를 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들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추상적으로 아니 우리를 데리고 모금 활동 저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없고 돈이 더 어디로 간 거지? 안성쉼터 대기업에서 받아서 저렇게 지어놓고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추상적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선악은 분명하게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용수 할머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검찰이 수사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원일이면 그러면은 별도의 기자회견도 하겠죠?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지 않을까요? 네, 전후 사정을 보면은 당에서는 가급적이면 참석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 개진을 윤미향 당선자한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를 한번 만나고 왔던 윤미향 당선자는 이 분위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할머니 얘기대로 용서 못한다라는 거고 그냥 와서 쳐들어오듯이 와서 한번 만났을 뿐인데 그걸 용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사들하고 얘기를 했고 이 분위기가 전달된 거 보면 오늘 기자회견에 불참한 거는 뭐 예상대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본인은 별도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식으로 당에다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30일 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명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민주당 안팎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했던 이야기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대협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는가? 윤미향 당선인은 사리사욕 챙기고 국회의원에 나간 것이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도 분명히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내가 윤미향 당선인 안아줬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대협이 무슨 권리로 이런 돈을 모금했고 우리는 정대협이 모금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다. 학생들까지 모금한 돈이 있었고 그리고 또 농구대회 현장에서도 농구 선수들이 농구대회를 하고 이기려고 경기를 한 것인데 끝나고 나서 이 돈 모금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갖고 오는 장면 보면서 부끄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용수 할머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6월 25일 날 신고를 할 적에 윤미향이라는 간사였습니다. 간사한테 했습니다. 교회 갔었는데 그날따라 일본 어느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고 돈을 1,000행인가 얼마인가 줬다 그러면서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을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왜 모금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거를 30년 동안 해나 나오면서도 사죄 배상을 요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 돼지 털가지고 나오는 거 그 돈도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지금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저는 자다가 일어나서 푹푹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왜 말도 못했나? 이용수 할머님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금 기자의 질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답변을 하셨는데 윤미향 당선인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한다. 얼마 전에 안아줬던 것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안아줬던 것이다. 용서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계속 열심히 하셨어요. 용서한 게 아니라 오늘도 기자회견 보면 30년간 어쨌든 같이 왔는데 원수진 것도 아니고 와서 안아달라고 그러는데 나도 인간이고 내리사랑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많으시고 아랫사람이 와서 안아달라고 하니까 안아준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서하고 말고 할 건 아니다. 죄 지은 거 있으면 받아야 된다. 그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활동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죄의 여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거는 뭐 본인 어떤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뭐 죄를 짓고 처벌 뭐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르죠. 아마 할머니는 오랫동안 본인들의 어떤 모금의 대상으로 전락하신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어떤 모욕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앞서 뭐 농구 대회 얘기도 하셨고 예전부터 아니 뭐 초등학생 돈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제주는 누가 버리고 뭐는 누가 가진다 이런 우리 속담까지 인용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신 거고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요. 할머니가 제기하신 두 가지 문제 정의원의 활동 방식과 활동 방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인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의 차이니까. 네. 하지만 두 번째 제기했던 돈 문제, 돈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윤미향 당선인이 내가 옳습니다. 뭐 말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결국 검찰 수사에서 본인이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쓴 게 없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윤미향 당선의 해명의 포인트는 그쪽이 옮겨져야 될 겁니다. 정의원의 활동 방식에서 내가 옳다 그러다 그 주장하는 건 지금 의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니까 생각의 차이일 뿐이니까. 다만 검찰 수사가 돼 있고 지금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단순히 회계 부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왜? 죄송합니다. 회계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비슷한 패턴의 실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윤미향 당선 해명을 적절하게 내놔야 본인의 의정활동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없어지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지.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윤미향 당선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부분을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대목일까요? 할머니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발언 같습니다. 본인의 말을 잘 듣고 본인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에 협조하는 분들이면 내 사람이고 속칭 챙겨준다 이런 뜻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연, 정대협이라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숭고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윤미향 씨 개인을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었느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네. 처음에 모금 활동하러 가시고 배고프다, 좀 맛있는 것 좀 사줘라 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 예. 얼마나 비참하셨겠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렸고요. 또한 아이들의 돼지 저금통 그리고 이미 하늘에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보기 너무나 부끄럽다. 나는 이것을 해결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이 부분 해결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싶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 지난 19일에 찾아왔을 때 안아줬던 것 그리고 용서를 한 적이 없다. 뭘 갖고 와야 용서를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돌아가지고 막 있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윤미향 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쪽 넘어갈 뻔했습니다. 놀라서. 그러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인지 용서? 뭐를 용서를 합니까? 안아달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래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안아주니 네, 와서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안아준 것이지 용서한 게 아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다고 현장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모금 활동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이용수 할머님이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이용당했는데 할 수 있는 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니까 말이에요. 이미 검찰의 강제 수사,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검찰의 강제 수사 시작이 된 거고 정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이제 마포에 있는 할머니도 쉼터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거기 아마 정 의원 관련 자료들이 있다는 것이 좀 검찰이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범원이 발부하고 집행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은 아마 정 의원에 관련된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내역들 어느 정도 입수를 했을 겁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잠시만요. 예.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 모두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기자회견장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넘도록 때로는 격앙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또 기자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김태현 변호사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예, 뭐 압수수색 분석은 거의 끝났을 거고 이 이제 금융거래 이 장부의 회계자료 분석과 저 금융거래 이 내용 분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그 물증에 대한 분석이 끝내면 관련자 소환을 시작할 거고 마지막에 관련자는 아마 윤미향 당선인 아마도 의원 신분일 때 소환 조사 받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앞으로 닷새 안에는 소환하기가 어렵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윤미향 당선인은 맨 마지막에 소환할 겁니다. 그럼 관련자들 다른 사람들 다 소환하고 예를 들어서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인 그 건축업자부터 소환하고 나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닷새 안에는 쉽지 않을 거고 의원 신분일 때 소환 조사 받게 되겠죠. 그러면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고 제 예상으로는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마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반기 내라고 한다면 다음 달?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SBS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아 기자. 조윤아 기자. 네, 저는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기자회견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말이죠.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강조했던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조윤아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며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첫 회견 이후 언론을 통해 불거진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여러 의혹을 검찰이 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위안부와 정신대는 다른데 정대협이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아 기자.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이용수 할머니가 했는데 말이죠.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 문제, 검찰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지요? 네, 이용수 할머니는 1992년 윤 당선인이 정대협 간사였던 시절 모금에 나섰던 현장을 떠올리며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1992년 한 교회에서 열린 모임에 나갔는데 그때 모금하는 걸 처음 봤다며 당시엔 왜 모금하는지도 몰랐다고 그런 게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을 이유도 모른 채 끌려다녔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윤 당선인이 대구로 찾아와 두 사람 간 갈등이 풀렸다는 보도가 나온 데에 대해 이 할머니는 용서한 것이 없고 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화해설을 일축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SBS 조윤아입니다.
조윤아 기자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 윤미향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장성철 수장님 보시기에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이제 마지막 변곡점, 마지막 고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런 모습을 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될 건데요. 기본적으로 할머니께서는 상당히 좀 감정적인 여러 가지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도 어느 정도는 본인의 진위가 왜곡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할머니를 아프게 하고 할머니를 이용했다라는 저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는 100번, 1000번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잘잘못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여기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또 감정적으로 이용수 할머님이 저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한번 뒤를 돌아보고 이용수 할머니께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귀향의 OST 아리랑 노래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지켜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고요.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대응해서 또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종합을 한다면 그때쯤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가요? 어떻게 일단은 되나요? 피고발인으로 되죠. 시민단체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피고발인 신분인데 아직까지 범죄 혐의가 있는 뭐 피의자로 그렇죠. 전환됐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신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물을 분석 결과에 따라서 뭔가 석연찮은 돈의 흐름이 나온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긴 하죠. 물론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네.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뭐 법적인 잘잘못은 검찰 수사 통해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님이 진심으로 포옹을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운동의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더 깨끗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위한 평화 인권 운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주영진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